안녕하세요.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나승빈입니다. 오늘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학급 N 수업살이 이야기 그 세 번째 루틴, 절차,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할까요? 참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규칙을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 지킨 아이들이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경우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덴마크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수업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론 수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저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토론? 토론? 굉장히 기대감을 갖잖아요. 물론 영어로 이야기해서 저는 디베이트란 말만 딱 들렸습니다. 그 디베이트에 이제 꽂혀서 저는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아, 토론이니까 사회자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그 타이머가 있겠구나. 찬성 반대 나누겠구나. 입론하겠구나. 있잖아요. 주장, 뭐 근거, 재주장, 뭐 예시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박, 뭐 꺾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 여학생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여자만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서, 사회자를 안 뽑았는데, 타이머가 아직 디자인의 나라니까요. 타이머가 굉장히 기대가 됐거든요. 타이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이야기가 끝나니까 다른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다 그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가 여기 보면 이제 제 핸드폰이 보이죠? 핸드폰만 들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자리를 움직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고 수업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하고 잘 듣니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저에게 제가 교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무슨 말 할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규칙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규칙이었을까요? 말을 잘하는 게 규칙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듣는 규칙이 있는데 왜 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절차와 일과 규칙은 무엇이 다를까? 절차도 있고 일과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절차는 바로 이런 겁니다. 더 잘할 수 있게 참고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설리강의 계시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과입니다. 일과는 루틴이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운동할 때도 루틴이 있어야 된다. 운동선수도 루틴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루틴이 있다. 일상에 대해서 안 보고도 익숙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차로 만들었는데 절차가 일과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이거잖아요.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지키면 규칙 명예전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반에 명예전당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명예전당에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새롭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 있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던 걸 멈추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거는요. 보면 절차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연습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시간 낭비지 않을까? 가르쳐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진도부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에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너무나 효율적입니다. 보면요. 새롭게 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그것을 아이들이 하게 하는데 8번 반복이 필요하대요. 8번 반복이요.
8번 선생님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직접 8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평균이니까 어떤 아이는 뭐 한두 번에 어떤 아이는 10번, 20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던 걸 멈추고, 그러니까 하던 걸 멈추는데 20번이 필요하대요. 20번, 20번.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배우는데 8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뭔가 가르칠 때는 8번 필요하지만 하던 걸 멈추고 새롭게 가르치려면 28번 필요하니까 무조건 이쪽이 이득이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히려 더 들겠죠. 반대로 이쪽에 에너지를 쏟았던 분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는 걸 경험합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제가 아까 설리강엔 그 다음에 개시라고 했었잖아요. 설리강은 바로 이겁니다. 설은 설명이에요. 리는 리허설이고요. 강화입니다. 강화. 정리해보면요. 아이들한테 짧고 명확하게 눈에 그려지게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시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허설은 직접 아이들이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8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이들이 8번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는 잘했어, 넌 착해, 못했어, 넌 나빠. 이게 아니라 잘한 아이는 계속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요. 잘 못하는 아이한테는 너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못한 아이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연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번 혼자 해봐, 한 번 더 해봐, 짝꿍이랑 연습해봐, 짝꿍이랑 해봐,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배울 때 한 5번 연습했다면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한 아이 한 번 더 해볼까요? 했을 때 이 아이는 6번 만에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안 된 아이는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면 어느 순간 이 아이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안 해요. 아니면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나쁜 놈, 나쁜 애, 억지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연습하고 그것을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율적이에요. 보시면 이 아이들이 뭐 다 할 줄 알죠. 화장실 가는 거, 표시하는 거. 근데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잘 되면 격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을 볼 수 있게끔 게시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내비게이션 판서 하루 열기 닫기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학교에 오면 저희 반은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일과가 되었어요. 저희 반에. 근데 아직 경청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필요합니다. 아직 절차예요. 저희 반. 절차. 나머지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갈 때 저희 반 이런 거 너무 잘해요. 이건 저희 반의 일과가 됐습니다. 남는 시간 이런 건 아직 절차겠죠? 이런 것들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볼 수 있게끔. 지금 7가지 됐는데 이제 8가지, 9가지, 10가지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절차로 만드냐라는 겁니다.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용 설명. 이걸 아이들이 외울 수는 없죠. 아까 게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재밌게 약간 놀이나 활동 형태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뭐냐면요. 타이머가 있죠. 아이들은 줄을 서 있죠. 아깝다 줄서기 놀이입니다. 아이들아 줄을 서 우리 급식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강당에 갈 거예요. 놀이실에 갈 거예요. 줄을 서 봅시다. 줄은 어떻게 서는 거죠? 머리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놀이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줄을 서서 제대로 쓰면 바로 출발할 거예요. 줄 서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켜겠죠? 그럼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줄을 다 서면 아이들한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깝다 50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요? 하죠. 그러면 잘 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1분이 넘었네요. 30초 안에 들어오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시 서볼래요? 하면 아이들이 다시 서겠죠. 그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섭니다. 그러면 아깝다 60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섰습니다. 시간이 빨라졌네요. 그래서 10점이 올랐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의자를 넣지 않은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다시 해볼래요? 다시 해볼래요? 다시 해볼래요? 90점, 100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약간 놀이 형태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건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뭐 감정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감정을 나타내는 이거 종이컵이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 프로젝트 하겠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만들고 연습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이게 절차가 되겠죠. 보면 되게 많죠. 자, 샘플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 반은 뭐 집중 잘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반의 일과인 거죠. 이미 시작했는데 이게 일과인 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이 요청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되는 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우리 반은 맨날 뛰어다녀요. 이걸 절차로 만들면 되겠죠.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부터 하나씩 이렇게 퀘스트 깨듯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내는지 아이들이 나중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절차로 만들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바로 잘 되면 그게 이제 너무나 쉽겠죠. 우리의 삶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리허설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질문해 줍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 중에 일부를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건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잘 지키면 명예의 전당 같은 데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지켜지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교사도 아이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시간을 빼서 책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인정할 수 있고 아이들도 인정을 해야지 그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가 정해놓은 걸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복종이라 볼 수 있겠죠. 책임은 감정이에요. 책임감. 책임을 지고 싶은 감정이 들어야지 책임감을 느끼죠? 보면 규칙을 참 잘 만들었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도 잘 작동이 안 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함께 만들고 나서 동의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만들었고 동의도 했는데 잘 안 지켜지면 아이들이 그걸 외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규칙 45번이 뭐였나 이런 순간 안 되겠죠. 규칙이 45개 있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사도 모르잖아요. 교사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바로 규칙이 우리 반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게 규칙으로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피드백,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요.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절차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배울 때 8번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연습해서 아예 일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규칙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많이 만들고 연습하고 게시해서 우리의 성취감을 채우고 학기 말이 됐을 때 절차를 볼 필요가 없이 모두가 일과가 돼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규칙으로 만들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고요. 더 궁금한 거나 뭐 필요한 거,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궁금한 것들, 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